최근 시장에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금입니다. 하지만 목요일 FOMC 이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왜 하락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인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금의 시대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쓸어 담고 있다는 뉴스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실물 자산, 금의 시대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화폐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고 금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남들이 금사라고 외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무서운 전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2024년부터 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계속 금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왔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금과 은의 네 가지 종목의 목표 주가까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금의 상승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마냥 좋아만 할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당장 금의 하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금의 상승의 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과연 자신의 패권인 달러가 무너지고 경쟁국인 중국이 금을 통해 부상하는 걸 보고만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포면적인 이유를 먼저 짚어드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국의 반격 시나리오, 즉 금을 죽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을까요? 첫째, 미국의 빚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이 1년에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빚을 져도 전 세계가 미국이니까 믿고 국채를 사줬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이 빚을 갚는 방법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돈을 더 찍어내서 빚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법뿐이라는 걸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달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화폐 가치는 녹아내립니다. 지금 연준이 매달 수백억 달러씩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국을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금을 찾습니다. 종익돈은 정부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금은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으니까요. 셋째,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 반미 진영 국가들이 미친 듯이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금을 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키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도 달러 들고 있다가 미국한테 목줄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재할 수 없는 자산인 금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탈달러를 원하는 거죠. 중국은 석유를 달러로 사야 하는 시스템을 위안화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위안화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중동 국가에서 위안화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위안화 자체가 달러만큼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이 생각해낸 것이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하고 위안화를 상하이 거래소로 가져오면 실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금을 미친 듯이 모으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금 이야기하면 클리셰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장량입니다. 금의 매장량은 한계가 있고 요즘은 채굴을 하려면 과거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금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선하시겠지만 10년 전, 20년 전까지라고 할게요. 저에게 너무 익숙해서요. 매장량이 적어서 오른다는 건 너무 낡은 논리입니다. 헬륨가스는 약 25년 후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헬륨처럼 희소해도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끝입니다. 금도 만약 미국이 관심 밖으로 밀어내면 헬륨골이 날 수 있는 거죠. 원자재 투자의 이런 클리셰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시점에서의 금 상승론의 정석입니다. 달러는 지고 금은 뜬다. 금을 사라.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에서 달러 패권이 금 때문에 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중국이 그렇게 금을 매입을 하고 있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중국이 금을 잔뜩 모아놨는데 전 세계 금융의 표준이 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금고에 쌓인 그 많은 금덩어리들은 금속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라면 금의 무력화를 시켜야 하는데요. 앞으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예 금의 가격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중국의 매입량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금의 가격이 오르면 중국은 더 승승장구할 거고요. 무너뜨려서 가치가 전혀 없는 무형의 물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달러 가치를 폭등시키는 겁니다. 달러와 금은 같은 안전자산인데 반대로 움직입니다. 과거에 폴 보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리며 인플레이션을 잡고 달러의 신뢰를 강제로 회복시켰습니다. 금리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지니 사람들은 금 대신 은행에 돈을 넣기 시작했고요. 달러 가치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굳이 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폴 볼커 연준의장 시대에는 부채율이 GDP 대비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가 넘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미국 정부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달러의 가치를 올리겠다고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을 풀고 있는 연준이 금리 인상 정책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금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제가 떠오르는 건 하나뿐인데요. 은, 구리 아닙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이야기. 단순히 코인 가격 띄우기가 아니고 화폐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금을 시장에 전략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고 그 막대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흡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금 필요 없다. 이제 비트코인만 인정해주겠다 해버리면 금의 가치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금을 시장에 푸는 것으로도 금 가격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심리적 부담이 생겨나면서 2차, 3차 매도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기껏 모아둔 금의 가치도 증발해 버리는 거죠.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전 세계 부를 강제 이동시키고 중국의 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거대한 화폐 전쟁의 배경에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패권의 이동입니다. 지난 50년 우리는 석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달러가 힘을 가졌던 건 사우디의 석유를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이른바 페트로달러의 시스템입니다. 요즘 석유 가격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도 유가의 하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 뜨는 게 뭔가요?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로봇. 뭘 먹고 사나요? 이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바로 전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달러의 기반을 석유에서 전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금은 보관하기도 힘들고 멀리 보내려면 트럭 태우고 배 태우고 이동을 시켜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1초면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할 수 있고 썩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땅 파서 나오는 금이랑 석유를 붙잡고 있고 미국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전기를 금융으로 만든 비트코인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전기가 필요하면 비트코인으로 가져와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미국이
관리 감독 하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무거운 금덩어리를 창고에 쌓을 때 미국은 전기를 디지털로 바꿔서 클라우드에 넣어두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해도 금값이 비쌀 때 팔아야 이득이니 당분간은 금값 상승을 용인하거나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룰 자체를 바꾸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금으로 덤비면 미국은 금이라는 경기장 자체를 폐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금 상승에 취해 금은 영원하다라고 맹신하기보다는 미국이 언제 금 매도, 비트코인 매수라는 전략을 본격화할지 그 타이밍을 주시해야 합니다. 화폐의 역사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담보물이 금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변곡점, 우리는 중국의 금과 미국의 비트코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폐 전쟁을 잘 지켜보면서 이해하면서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일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 전쟁은 미래고, 그럼 지금 당장 금, 은, 하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 FOMC 이후 하락은 금과 증시의 커플링 때문입니다. 증시가 밀려서 금도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거죠. 그리고 연준의 금리 동결은 금과 은 투자자들에게는 빨리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증시와 금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침체 공포가 드리우면 자산 시장 전체가 현금화에 나서면서 금과 증시가 일시적으로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이 더 이상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뭘 들고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화폐라 생각합니다. 금을 음식으로 바꿔서 살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금을 화폐로 바꿔서 음식으로 바꾸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증시와 금이 같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금의 하락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금과 은, 쇼스 퀴즈를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링크는 여기 위에 하고 영상 마지막에 걸어 놓겠습니다. 붕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아직 비트코인은 불안자산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안전자산이었던 금의 이미지를 비트코인으로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고 동결과 인하뿐입니다. 연준은 계속 돈을 풀 것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은 즉 인하와 같습니다. 콸콸콸 틀어놓은 물을 살짝 닫은 것뿐이지 물은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고요. 증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경기 침체 부분만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거시경제 뷰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분석해드린 흐름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이 숫자를 머릿속에 박아두셨다면 아마 목요일에 있었던 하락에서 아무 의미 없이 가만히 증시를 바라보며 공포에 떨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입에 닳도록 말씀드렸던 숫자 S&P 500 미니 선물 6,900. 제가 왜 이것만 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번 목요일에 그 답이 또 나왔습니다. 목요일 6,900 지지하고 반등 나왔습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아직 증시의 체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응용해 볼게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증시와 금은 커플링되어 있다고 했죠. 증시가 6,900에서 반등을 한다면 금과 은에서도 반등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라인이 무너지면 금도 일단 관망하셔야 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읽는 가장 명확한 기준점입니다. 개별 종목도 볼까요? 브로드컴 보시라고 했던 339간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가 하방 위험이 보입니다.
메타 600, 640 구간, 실적 발표 후 637 찍고 상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만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오라클 175 무너졌습니다. 이제 160 라인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GLD 목표가 480 이상 500까지 달성했고요. GDXU 영상에서는 500, 530, 마지막 550까지 540 부근 찍으면서 목표 달성했습니다. SLV는 제가 말씀드린 저항선 100구간 정말 두껍긴 하네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하방 압력이 여전히 셉니다. 트럼프도 약달러를 원하고 있고 연준도 결국 인하 카드를 쥐고 있을 겁니다. 금리 동결로 단기 지지는 받았지만 추가 하락 여부를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인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 쪽은 전체적으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주가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주가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박스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횡보라고 하고요. 이 박스 자체를 뚫고 위나 아래로 이동해야 상승 혹은 하락 추세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8만에서 10만까지 하나의 큰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등락폭이 커서 조금만 올라가도 기대감이 커지지만 이 박스 원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섣부른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세워드린 기준점 10만 달러, 결국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래 기준을 잘 보셔야 합니다. 8만 밑으로 하락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마지막 지지 구간을 7만 8천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가 깨지면 6만에 가깝게 혹은 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기억해 두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은 4,000 박스 상단, 2,800 박스 하단입니다. 만약 2,800이 깨지면 2,000까지 예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상 가능한 시나리오라서요. 지금은 무엇보다 2,800 위로 빨리 복귀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금을 무력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값을 한껏 올려서 중국이 비싼 값에 금을 사게 만든 뒤 나중에 폭락시키면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가겠죠. 반대로 미국이 금을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화폐 패권을 옮기려 한다면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매집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화폐 전쟁의 시나리오가 앞으로 코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줘야 미국에게 가장 큰 득이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